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시장 흐름을 조금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전장이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그 즉시 시장은 또 바로 빠졌었고 오후장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오후장에 조금은 돌려 세웠고요. 0.4%의 빨간불과 함께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빨간불로는 돌려 세우지 못했고요. 그래도 800포인트는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야말로 삼성전자에 정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6.8% 급등과 함께 거의 1년 만에 7만원을 다시 돌파한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조선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금융주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내용과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한 업종들, 반도체라든지 로봇,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4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합치면 1조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7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2,500억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 패턴은 삼성전자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KB금융 오늘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그렇지만 엄청 많은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던 하나오션 오늘 외국인의 2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미약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주가가 고점에서 약간은 박스권을 형성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산일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2%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S&P 500도 0.4%의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폭의 상승이 있었고 반도체는 전날과 비슷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지난주에 이틀 동안의 일본 시장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수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급한 상승이었는지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조금은 빠지고 있고 대만 증시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한 주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일정들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번 달 말일에 FMCA가 있고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는 것은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시한 그것도 8월 1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 타결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과 동일하게 15%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도 유럽연합이라든지 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15%가 디폴트 값이 되었고요. 이걸 조금이라도 넘어서게 된다면 국내 시장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 진척도로 본다면 한편으로 15% 이하보다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우려감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협상 진척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간헐적으로 언론기사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도 없겠죠. 확실한 것은 실무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한번 정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럽도 15% 관세를 합의를 했던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주는 동일한 수준만 유지해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전에 나온 기사예요. 22.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고 이게 8년간의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약 3조 원 정도? 한 해에 3조 원의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어떤 기업인지 발표가 되지 않았었다면 오후장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삼성과 팹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또 밑에 A16 칩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16 칩셋이라는 것은 6세대 오토파일럿 칩셋이고요. 2027년에서 28년 사이 이 기간 내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용이 될 것이고 그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라는 팩트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7만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고요. 5.5%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테슬라의 계약 수주권, 저는 그것 때문에 표면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우리가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 이쪽은 오히려 적자가 났었거든요.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이 나왔다면 특히 반도체 사업 부분에 1조 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냈었고 오히려 파운드리 쪽은 적자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의 수주 공시권을 통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이 파운드리 사업부,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높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하반기에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대할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은 아닌 만큼 혹시나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5%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면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히려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이닉스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HBM 시장의 성장은 기대가 되는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분명히 추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어떤 호재가 나왔다는 것은 체질 개선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 관점이 상반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발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무거운 종목, 특히 하나의 추세와 방향성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승은 21선을 조금은 벗어나는 각도로 조금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또 계약 체결 소식이 8년간이었고 또 이걸 1년간으로 나누게 되면 한 해에 3조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분기로 나누게 되면 한 분기당 약 8천억 정도? 8천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 정도의 매출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실적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7만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저항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 8월 달이었었죠.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7만원까지 크게 급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면 과거 작년 초도 마찬가지로 7만원 부근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올 초에 7만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7만원 구간은 상당히 큰 저항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나왔다고 급격하게 따라붙지 마시고요. 지난달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번에 20만원에서 30만원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또 한 달 동안 주가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좋은 재료가 나왔지만 지금의 하나의 추세를 보면서 항상 이 종목은 조금은 여유롭게 투자를 할 때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조선업은 관세 협상과 밀접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조금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조선업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 협상이 조금은 미지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조선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반대로 오늘 급락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금융주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은 7% 급락과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보지 못했었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가의 흐름을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차례 조심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 일단 나왔던 이슈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금융사들을 세게 비판을 했었고 그 때문에 오늘 금융당국의 긴급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놀이라고 비판을 했던 만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상금리가 낮아진다든지 조금은 어떤 수익성의 조정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게 금융주의 주가 상승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안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금융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어쩌면 며칠 동안의 주가의 급락은 반대로 보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관세 협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